안녕하세요. 이루다 스피치 배윤희 원장쌤입니다. 오늘은 취업 면접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장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멘붕에 빠뜨리는 상황, 아마 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면접관의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을 때 굉장히 머릿속이 하얘지기도 하고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겠죠. 우리 주변에 상대방 말 잘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귀 못 알아듣는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이 면접관의 질문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가만히 얘기를 나눠보면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자기가 다음 말을 뭘 해야 될지를 먼저 예측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의 앞에만 듣고 벌써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미리 지레짐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하셨는데 여기까지만 듣고 이거 지원 동기다 라고 생각하고 지원 동기 준비한 걸 막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 지원하셨는데 어떻게 알고 지원하셨어요? 이렇게 지원 회사를 알게 된 어떤 경위나 루트를 궁금해해서 질문을 한 건데, 이런 경우 그냥 준비한 지원 동기를 말해보면 어쩔 때는 포인트가 안 맞을 때도 있겠죠. 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 면접관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이,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대다수의 면접관들의 질문의 핵심은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아무리 길어도 뒷부분을 잘 경청하시면 질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할 텐데, 그리고 또 지원자들 성향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면접관도 질문을 너무 장황하게 하는 거죠. 네. 왜 우리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면접관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정리 안 되게 막 여러 가지 장황하게 질문을 하면 지원자 입장에서는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는 한 번에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더더욱 우리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하나 말하기도 벅찬데 뒤에 것까지 말을 해야 되니까 때에 따라서는 하나를 말을 못하고 면접을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접관의 질문을 잘 듣지 못하거나 혹은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돌발 변수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처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만약에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대다수는 어떻게 하죠? 그쵸? 물어보죠. 무슨 말이야? 이렇게 다시 물어보잖아요. 바로 면접장에서도 이렇게 되물어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면접관은 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되물으면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나 생각 때문에 쉽게 질문의 핵심을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 질문일 거야 생각하면서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멍하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다른 대답하느니 그냥 한 번 더 되물어 보세요. 자, 잘 못 들었을 때 우리 이렇게 되물으시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또는 죄송하지만 혹시 이런 질문이신가요? 이렇게 되물어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나 핵심을 파악해서 정확한 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알아들으면 왠지 일처리도 잘 못할 것 같고 그런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해 대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 정중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하셔야겠죠. 준비된 질문은 막 목소리도 크게 네! 이렇게 했지만 정작 이런 상황에서는 개미 목소리로 혹시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도록 준비된 질문, 당황스러울 때 여러분의 모습 차이가 없도록 똑같이 자신감 있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당황한 면접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분께서는 요즘
뭐 주 52시간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과 삶, 어떤 워라밸, 이런 삶과 일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실 텐데, 이런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야근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게 과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야간 당직을 시키면 어떻게 할 건지, 야간 근무 잘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인 건지 굉장히 좀 핵심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혹은 죄송하지만 야근을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건지 질문하신 건가요? 이렇게 공손하고 정중하게 질문을 해서 의도를 잘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를 진짜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거 최근에 어떤 모기업에서 나왔던 질문인데요. 지원자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질문 들었을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1번. 등산한 경험을 물어보는 거다. 2번, 체력을 물어보는 거다. 3번, 뭔가 성취한 경험을 물어보는 거다. 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이라고 파악을 하셨나요? 뭐 등산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뭐 없겠죠. 그러면 보통은 체력을 물어보거나 혹은 성취 경험을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도 이게 어떤 맥락이나 상황을 듣지 않고 이 질문만 받았을 때는 정말 뭘 물어보는 거지? 성취 경험을 말하라는 건지, 정말 체력 관리를 한 걸 물어보는 건지, 그 분위기를 알지 못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저 면접관이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딱 기정사실화해서 이렇게 헤드라인을 거는 거죠. 네, 혹시 끈기 있게 노력해본 경험에 대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네, 저는 체력에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아예 체력으로 좁혀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면접관이 그 의도가 아니었다면 한번 되물어 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뭔가 노력을 해서 성취해본 경험을 물어본 거다.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만약에 질문을 하기 어려운 상황, 맥락상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질문의 의도를 한번 예측을 해서 혹은 해석을 해서 대답을 하시고요. 뒤에 받은 후속 질문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정중하게 다시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은 면접에 푹 빠지셔야 돼요. 그래서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 이 질문의 텍스트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 질문의 맥락, 이 질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른 지원자에게는 또 어떤 질문을 했는지, 여러 가지 그 면접관의 질문을 하는 그 분위기,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야 면접의 핵심,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면접관의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을 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럴 때는 정중하고 자신감 있게 되물어 보시고 확인을 꼭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그 돌발 상황에서 자신감 있게 나오는 거 아시죠? 자신만의 이 텍스트를 하나 만드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고 실전 모의 면접 때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네,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